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세계와 현대, 롯데 등 유통 대기업들이 광주 복합 쇼핑몰 입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광주시가 소상공인 상생 대책도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보다 1,000원 인상한 4,300원으로 확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나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에서 무인열차 스카이큐브가 멈춰 관람객 수백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투타 핵심 전력이 빠진 상황에서 힘겨운 중위권 다툼을 펼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신인 선수들과 백업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현대, 롯데 등 유통 대기업들이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입점시키기 위해 저마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년 뒤인 2027년이면 광주의 유통지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소상공인의 상생 대책도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현재 광천동 부지를 중심으로 백화점 확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시가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세계의 요구사항인 광주시 소유도로 77m를 백화점 부지에 편입하는 대신 신세계가 우회도로 90m를 내놓는 안을 놓고 주민 의견을 듣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인 만큼 교통 혼잡 대책이 가장 큰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복합 쇼핑몰 단지 후보로 거론되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는 방식의 제3자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광주시의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제3자 공모 지침이 마련되면 오는 8월 공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백화점 확장뿐만 아니라 어등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신세계 그룹에 더해 롯데 쇼핑몰이 공모에 참여할지가 관심입니다. 신세계와 현대가 잇따라 들어설 경우 5년 내 호남권 유통시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롯데그룹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들 중 가장 먼저 광주 복합 쇼핑몰에 뛰어든 더 현대는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형편. 하지만 유통 대기업들이 속도를 내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들이 희망하는 대로 복수의 쇼핑몰이 광주에 생길 경우 생존권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중소상인들과의 상생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최대한 중소상인들 전체 피해가 안 가게. 유통 대기업들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2027년이면 광주의 유통 지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공약이자 광주시장의 공약인 쇼핑몰 입점에 속도를 내는 만큼이나 피해가 불가피한 소상공인과의 상생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7월 1일부터 4,300원으로 인상됩니다. 광주시는 어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기본요금을 현재보다 1,000원 인상하고 대신 거리와 시간, 할증요금은 변동 없는 새로운 요금 체계를 심의 확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 부담과 택시업계 경영 환경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라며 기본요금 인상이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절기 망종이기도 합니다. 이 무렵이면 벼와 같은 곡식에 씨를 뿌리기 좋은 때라고 하는데요. 망종인 오늘 오전 중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 중에 5mm 미만의 비도 지나겠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볕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무섭게 오르는 물가 탓에 요즘 1,000원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데요. 1,000원으로 한 끼를 배부르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밥값 1,000원은 주인장이 아닌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매주 월요일만 특별한 밥상이 차려지는 식당에 주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린 상추잎에 양념을 넣어 조물조물 뚝딱 봄나물 하나가 버무려집니다.
시래기 듬뿍, 구수한 톳된장으로 끓여낸 국도 보글보글 완성됐습니다. 콩밥에 호박, 죽순나물 젓갈까지 10수가지 건강 반찬으로 채워진 이 한상 차림의 가격은 단돈 1,000원. 문이 열리자 금세 자리가 찹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지난해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은 식당 주인 최선희 씨는 병만 낫게 해준다면 더 많이 나누겠다는 다짐을 이 1,000원 밥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월요일이지만 건강을 회복하며 덤으로 얻은 인생, 여력이 될 때까지 쉼 대신 봉사할 예정입니다. 또 몸이 한번 크게 아팠기 때문에 이제 치유가 좀 됐고, 그래서 꼭 한 번은 제가 어려운 또 우리 코로나를 많이 국민들께서도 많이 이겨내고 그러셔서 음식은 사람으로서 1,000원 밥상이 의미 있는 데는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손님들이 낸 밥값은 모두 광주 재능기부센터를 통해 지역에 소외된 이웃 돕기에 쓰입니다. 그간 7번의 1,000원 밥상을 다녀간 이들은 900여 명. 대부분 주인장과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2번째인데 첫날 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일에 함께 쓰이니까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1,000원 한 장이 이렇게 소중하게 쓰여지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것에 대해서 많이 깊게 생각하고. 광주 지역 여행사 대표들도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1,000원 밥상에 전달했습니다. 주인장은 이마저도 여름 김치를 담아 조선 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5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 길목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인장은 더 많은 이들이 민주묘지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밥상을 차린다고 말합니다. 항상 뭔 생각을 했냐면 그냥 5.18 국립묘지가 있어가지고 참배를 좀 하시러 오신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많이들 드시고 마음이 더 몇 배로 좀 행복해서 좀 울퉁불퉁한 그런 생각 없이 1,000원 한 장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주인장. 한백년 식당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정성과 사랑으로 따뜻한 밥상을 차려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양시가 건립한 수산물 유통센터가 준공된 지 1년이 넘도록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자를 찾은 도매시장은 오는 9월 문을 열 예정이지만 식당을 포함한 편의시설은 사용자를 구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업비 222억 원을 들여 지난해 5월 준공한 광양수산물 유통센터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이후 수개월 동안 1층에 들어설 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사업자를 찾지 못하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에야 사업자를 구했습니다. 현재 내부 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해 9월쯤 공식적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한 8월 말이나 정도에 가오픈식으로 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식 오픈은 이제 9월 중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공간들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계획된 편의시설은 식당 5곳을 포함해 모두 7곳.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사업자가 결정된 올해 1월부터 광양시는 편의시설 사용자 모집 절차에 들어갔지만 5차 공고까지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용료를 처음보다 40%나 낮췄던 지난달 6차 공고에서는 한 명이 편의점 입찰에 참여했는데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아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광양시는 사용료 50% 감면 조건을 내걸고 이달 중 7차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사용료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아 재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8월 달이면 수산시장 시설이 다 갖춰지기 때문에 개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입소문도 날 것이고 관심을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편의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수산물 도매시장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 들어 전남 산업 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적색경보까지 발령됐는데요. 적색경보 발령이 무색할 정도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호텔 공사장. 지난달 중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0대 노동자는 9층 높이의 옥상에서 방수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 작업은 지금 이제 준공마치 내부 작업만 하고 있고 일단은 그 옥상 작업은 지금 다 수업하고 있어요. 지난달 말 무안 2층 상가 건물 철거 현장에선 50대 작업자가 무너진 콘크리트 외벽에 깔려 숨졌고 이달 초에는 목포의 한 아파텔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3m 높이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험에 방지도 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각자가 멘트를 해가지고 되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최근 영암의 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후진하는 지게차에 치여 노동자가 숨지는 등 올 들어 전남에서만 1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포인트가 비교적 명확해가지고 비교적 예방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목포 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업 현장 순찰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행정, 사법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학교 물탱크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 등을 하지 않아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건설업자에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시키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6개월의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광주시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물탱크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70대 노동자를 3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에서 무인 열차 스카이큐브가 멈춰 관람객 수백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스카이큐브는 국가정원과 갯벌습지를 연결하는 열차로 순천시는 사고가 나자 열차 탑승객과 역에서 대기하던 인원을 버스로 수송했습니다. 순천시는 제어 시스템 문제로 열차가 멈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텔 파티룸에서 마약 환각 파티를 벌인 20대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7일 밤 11시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호텔 파티룸에서 엑스터시와 대마 등의 마약을 공동 투약한 혐의로 20대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일부는 대학생과 사회복무 요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 마약 공급책의 대포 통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투타 핵심 전력이 빠진 상황에서 힘겨운 중위권 다툼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결사 최영우를 중심으로 타선이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을 긋는 데다 신인 선수들과 백업 선수들의 활약이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시즌 중반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자칫하면 주말 3연전을 모두 내줄 수도 있는 상황. 그렇지만 고종욱의 2루타에 이어서 소크라테스의 선제 결승타. 그리고 최영우와 이우석, 김규성의 안타가 집중되면서 가까스로 수입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기아는 지난주 KT 롯데와의 경기에서 3승 2패로 선전하며 5할 승률에 다시 한 경기 차로 다가섰습니다. 선발 앤더슨, 마무리 정혜영, 나성범 등 핵심 전력이 빠져 있지만 중위권 버티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지난 2년 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서 리그 타율 1위, 출루율 2위를 달리는 해결사 최용우, 그리고 타율 2위 류지혁과 타율 6위 김선빈 등 주축 선수 6명이 3할이 넘는 타율로 팀의 공격력을 배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고신인 포수 신범수가 포스트의 공격력 기근에 시달렸던 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고 윤영철과 최지민에 이어서 곽도규와 황동화 등 신인 투수들도 인상적인 모습으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우성과 고종욱, 이창진도 중요한 순간에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면서 다음 주 복귀가 예상되는 최원준과의 외야 주전 경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선두를 달리고 있는 SSG, 중위권 다툼을 벌이는 두산을 상대로 다시 한번 5할 승률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한시구입니다.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예술인들이 음악 연주와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실버마이크 공연팀인데요. 공연을 통해 세대 간 공감을 높이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양이 내려앉은 목포 평화광장. 구성진 트롯가요를 드럼과 아코디언 등 악기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며 광장 전체에 퍼집니다. 취미로 시작했던 음악을 은퇴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만들어낸 선율입니다. 전문가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이상인 실버마이크 공연팀. 저희들이 이렇게 뭔가 저희들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삶의 의미를 갖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을 이웃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민들과 관람객들은 어느새 공연에 푹 빠져듭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걸 좀 들었는데 이제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전남문화재단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광주 전남 전북 공연팀 100여 개 가운데 20개 팀을 선발했습니다. 대중음악과 서양음악, 무용과 마술 등 장르도 다양합니다. 60세 이상 개인이나 또는 팀으로 구성된 공연팀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찾아가는 실버마이크 공연은 올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산하기관 관부 공무원의 성추행과 갑질 의혹 일부를 사실로 확인하고 징계에 나섰습니다. 시 교육청은 산하기관 원장인 4급 간부가 지난 3, 4월 퇴근 이후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며 직원들을 자신이 생활하는 곳으로 불렀고 출장 중 차를 타고 가면서 직원들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일부를 확인한 시교육청 감사실은 중징계를 요청했고 직위 해제된 간부에 대해 시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 개통에 대비해 나들목 진출로에서 조선대학교 사범대학까지 있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오는 9일 개통됩니다. 신규 나들목 개통에 따른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착공한 550m 길이 도로 사업에는 4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광주시와 동구 조선대는 개통 당일 주민 등과 함께 도로 걷기 행사를 엽니다. 전라남도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6월부터 사전 방역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방역시설 보강에 98억 원을 투입해 방역 전문가 1:1 현장 밀착 교육과 농장 방역 지도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7월까지 모든 가금농장 방역시설을 1차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목포시의회도 전라남도의 동부지역본부 확대 방침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목포시의회 이형환 의원은 어제 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남도의 동부지역본부 확대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에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행정 인력과 부서를 옮기는 것은 전남 스스로 균형 발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절기상으로는 망종이기도 합니다. 이 무렵이면 벼와 같은 곡식에 씨를 뿌리기 좋은 때라고 하는데요. 망종인 오늘 오전 중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5mm 미만의 비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하늘이 맑게 개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남 지역에서도 낮 기온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담양과 화순에서도 한낮 기온 28도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은 24도, 영암과 강진의 낮 기온은 26도로 예상되고요. 구리의 낮 기온 28도, 광양의 낮 기온 2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